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곡불장직. 으로 써볼까? 곡, 불, 장, 장자가 아이고. 식, 곡불장. 안 보이네. 곡불 말라. 잠깐만. 선관법요에 나오는 거다. 해암 쓰니까. 해암 쓰니까 선관법요. 맞나? 선관법요. 그렇지. 오래돼서 이 생각에 지금 생각하니까 곡불장직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것 같아. 맞아. 곡불장직. 곡불장직을 선관법요. 해암 스님의 선관법요라고 하는 책에 이게 제가 한 몇 살이야? 이게 한 40년도 넘었는데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그때도 감동이었는데. 곡불장직이라는 말이 이 나홍화상의 어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곡불장직, 즉 굽은 것은 고든 것을 감췄다, 감추지 않았다. 감추지 아니하였다. 고든 것은, 굽은 것은 고든 것을 감추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응? 또 화두로 줄까요? 좀 풀을까요? 에이, 이거는 화두의 가치가 그렇게 없으니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안 가르쳐주고 싶네. 굽은 것은 고든 것을 감추지 아니하였다. 풀어주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굽은 것은 고든 것을 감추지 아니하였다. 즉 뭐다? 즉 뭐다? 여기 땡땡이 있나요? 그 땡땡의 실상 자리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취해서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입으로 이걸 해버리면 이건 파설이야. 우리 해암 스님 말대로. 파설이고 또 뭐냐?
말 그대로 그냥 해오 이해로 깨닫는 것 뿐이에요. 이해한 거. 예, 그래서 아무튼 곡불장직과 경어선사가 그 동학사에서 한 법문 삐뚤어진 것은 삐뚤어진 대로 뭐다? 곧다. 뭔 소리야? 곡불장직과 같은 의미인가요? 아닌가요? 에라, 믿거나 말거나 나도 바쁘다. 그 다음에 서산천장암에서는 경어선사가 5도 후에 거기서 보임을 하시죠. 1880년 2월 달에 가셔가지고 1885년 5월 달에 하산을 하시면서 겁에 가라는 시를 남기시죠. 그래서 천장암에서 1년 반 동안 보임을 하셔요. 그래서 1880년 2월에 가셨다가 1881년 6월 달에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죠? 허주덕진을 만나러 4번을 가요. 5번째는 못 만나니까 그 시를 써가지고 주장자를 주고 집번거지를 주고 신무로 신표로 주면서 해월 스님을 전령으로 보내는데 허주덕진이 거절하는 바람에 경어선사가 에라 모르겠다. 허주덕진이 허주가 어지간한 줄 알았더니 뭐더라. 허당맹 꽁문이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허주를 쓱 씻어버리고 용암 해원으로 법을 이으면서 오도 그 경어선사가 그 어디야 천장암 인법당에서 대중을 모아놓고 오도가를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법의 전등 연원을 밝히시죠. 그때의 그 오도가가 그 580장 그리고 맨 끝머리에 오원절구로 붙여놓은 게 바로 오도성이죠. 그래서 오도성이 뭐라 했어요? 홀문이너 무비공이여 돈각 삼천 시야가라 도안각 삼천 시야가라 그 다음 뭐죠? 6월연암 산하로 야인무사 태평가로다 해가지고 6월연암산 아랫길에서 야인이 일 없는 들사람이 무사인이 태평가를 부르노라 해가지고 경어선사가 오도가를 밝히신 다음에 1885년 5월 달에는 겁의가를 부르고 하산하시죠. 뭐야? 세자청산 하하하하 세속과 청산 어느 곳이 오는 아하 끝끝내 할래. 아이고 또 이게 뭐냐 세자청산 하자신가 에라 모르겠다. 세여청산 아이고 컵에가 이것도 옛날에는 다 외웠는데 머리가 이제는 외우기 싫대요. 외우기 싫어? 아이고 이 겁에가 말고 경허 성녀심중 겁에가 성녀심중 겁에가라 하리라 해가지고 야인무사 태평가죠. 여기 있다. 세여청산 하자시오. 세여청산 하자시오. 세속과 더불어 청산이 어느 것이 옳은가. 춘성무처 불개와라. 봄이 되면은 꽃이 피지 않는 곳이 없도다. 방인양문 성우사여. 방인양문 성우사여. 누가 나에게 성우의 경지를 묻는다면 뭐라고 하리라. 성녀심중 겁에가라 하리라. 이래가지고 이 겁에가를 부르시고 하산을 하시죠. 한 시간밖에 안 했는데 졸리면 어떡하냐? 안 되지. 안 되지 새끼야. 힘들다고. 자 그래가지고 뭐래요? 경어성우 오도성을 밝히고 법어로는 승화상인이라는 분이 천장암에 와요. 그 다음에 다파라는 글을 써주고 이 다파도 무지무지하게 세요. 엄청 세.
자암거사에게 보내는 그런 천장함에 오겠다는 자암거사 보고 너무 추우니 지금은 오지 말고 내년에 오라. 그리고 또 손실호는 자롱청산이 있는데 이 자롱청산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천장함이 아니고 뭐더라? 고금당이더라 이런 얘기. 자롱청산도 엄청 유명한 시죠. 청산을 희롱하고 여기 있잖아. 청산을 희롱하고 여기 자롱청산이에요. 그래서 경어선사가 뭐라 그래요? 산절로 부르고 물절로 부른데 맑은 바람 솔솔 불고 흰구름 두둥실 떠가네. 내가 하루 종일 반석위에 앉아. 이 반석이 그 연안바위가 아니고 알고 보니까 고금당에 있는 도록바위더라 이런 말이요. 내가 세상을 버렸거니 다시 무엇을 바라겠는가. 이게 세상을 버린 곳이 고금당이에요. 천장함에서 뭐 하려고 세상을 버렸겠습니까? 천장함에서는 그냥 의기가 양양해가지고 내가 한국의 선불교를 일으키리라고 그냥 희망과 꿈에 부풀어 있다가 천봉준이 죽고 일본 놈들한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보니까 내가 세상을 버려요. 어디서? 고금당 너럭바위에서 내가 세상을 버렸거니 다시 무엇을 구하겠는가 해가지고 이 자롱청산이 자기 스스로를 청산하고 희롱한다는데 이게 그 시예요. 그리고 또 뭐래요? 연암설의하. 이거는 연암산이네. 연암산에 흰 눈이 와가지고 서리를 입었어요. 연암산 아래.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산매에 들고 있으니까 누가? 망공이가 와가지고 스님! 밥복 벌써 쳤는데요. 빨리 밥 먹으러 가요. 스님 배고파요. 이래가면서 하더라. 그런 얘기고 또 평생치계라는 이 시도 아주 가슴 아픈 시죠. 경어선사가 평생을 내 마음속에 품어온 이야기를 거기다가 쓰고 계세요. 그 다음에 제천장암 홍주금이라는 또 시가 있죠. 천자감이 홍주금은 여기서 홍성이에요. 그 다음에 즉사라는 시가 있고 그 다음에 암중이라는 시가 있는데 암중이라는 시는 서동이 차를 다려와서 맛있게 먹었더라는 차에 대한 이야기 딱 하나 있는 시가 이 암중이에요. 그리고 이 즉사는 또 알고 보니까 이 즉사는 천장함에서 쓴 게 아니고 사무수갑상 가시다가 쓰신 것 같아요. 왜냐 거기 그 진에 뭐 이런 것들이 하루살이들이 저 죽는 줄 모르고 막 뛰어들어 딱 경어의 모습인 것 같다 해가지고 쓴 시라 이거는 아무래도 북한시 같아서 다시 북쪽으로 옮겼어요. 이게 이런 게 제가 다 경어선사가 천봉준과의 관계가를 몰랐을 때에 2012년에 쓴 것들이라 박사 돌아가지고 박사과정에서 쓴 것들이라 이게 또 그래요. 에이그 그렇든지 말든지 뭐냐 이것도. 그리고 일화는 천장함에서 남긴 일화는 첫째가 1번이 모친을 이라 해탈법문이랬죠. 이거 경어선사 첫째 법문. 정처사 지장함 설사 도술 배위에서는 녹사 법문 음식을 넣은 비상 체진을 구경꾼 길을 빨리 걷게 한 동세 담뱃대 쌈지 이런 것들 다 배운 거예요. 지금 그죠? 앞에서 한 거 정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1905년 1904년은 56세죠. 예, 떠나셨을 때요. 갑진년에 해인사에서 인경불사를 배듭짓고 2월에 접어들어 호서 천장함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해인사에서 인경불사, 먼불사 다 하고 그 동안거 결제 1월 15일 날 동안결제 딱 한 다음에 대중에게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떠나와요. 거기를. 그래서 2월 달에 천장함에 도착하죠. 1월 15일 날 그거 결제해주고 그 다음에 천장함으로 와가지고 인법당에서 2월 11일 날 제자 만공에게 전법계 주고 그 다음에 후래 불법을 부탁하죠. 불망신지하라 해가지고 자취를 감추는데 그 전법계가 만공 전법계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게. 그 다음에 서산의 부석사는 20년간 계시면서 거기 들렸는데 1885년에 5월달에 천장함에서 하산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3년 동안 그 부석사로 데려오셔요. 부석사만 계신 게 아니고 뭐 거의 계심사 왔다 갔다 하시죠. 묵룡정에서 그래서 경허선사 가풍을 무슨 가풍이라고 그래요? 묵룡가풍이라 한다 이런 얘기죠. 어린 용들을 기르는 거. 인중지룡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인간들 가운데 용을 기른다 이런 얘기죠. 만공, 치문, 수월, 해봉 등을 지도하다가 1899년 5월 범어사 오성을 주지로부터 범어사 선언 조실의 초청을 받고 만공과 치문을 대동하고 범어사로 가서 하한거 결제하고 조실이 된다 이런 얘기죠. 법어로는 거기에서 서산부석사에서 남긴 법어로는 박태평인가의 분답, 일진화, 리우후, 그 다음에 선시로는 고상루, 높은 두각에 올라, 현인공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서산개심사로 와서는 선시가 서산개심사 주지는 누구라 그랬죠? 동원스님,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경환이라는 상자가 달아붙어요. 우음시 3편이 남아있고 가야산이라는 시가 있어서 뭐라 그랬어요? 이 가야산. 가야산에서 내가 가필라성에 법황이 되어서 내가 중중보수해서 여기를 무진장 마르고 닳도록 지키겠다고 그랬는데 해미읍성이죠? 못 지켰어요. 일구 가장 최고의 하이라이트요. 일구요. 일구요. 그 다음에 일화 쌀을 몰래 퍼다 술을 사오너라. 그 다음에 뭐야 어촌만행 유명하죠. 어촌만행 해미장터에서 생전전 앞에 앉아있는 일화 이야기 있죠. 또 해월가의 인연 뭐 그것 말고 또 뒤 밑에 나오네요. 그것 말고 또가 또 나와요. 서산분수사에는 가면은 비를 피해가지고 숨어 있는데 비의은신 비를 피해서 오금을 숨어 있는데 뭐라 그래요? 그 어디에 숨어 있어요? 돌바위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돌바위 안에 딱 숨어 있어요. 수성류 그 뒤에 숨어 있는데 쫄딱 맞은 비라 애들이 지나가면서 저 중봐라 비 맞은 중이네. 우리가 왜 제일 초라해 보이는 게 가장 초라해 보이는 게 비 맞은 중이라잖아요. 그래서 비유은신 수서유 해가지고 바위 속에 숨어 있는데 애들이 서동들이 지나가면서 깔깔대면서 저 중봐라 비 맞은 중이네 하고 골라댄 곳이 이 문수사예요. 문수사 다 와서 가지고 비 맞았거든요. 그 다음에 예선 수덕사에는 경호집에는 수덕사에서 지은 시는 한지도 없어요. 정해사에는 두 시, 정해사하고 정해사 두견음이라는 두 시가 있죠. 그리고 사륙원이야 걔는 또 세. 그 다음에 고금당에는 조사 일거 한방간 조사인데 그 외에 그냥 한 41수가 남아있는데 여기서는 이 고금당을 한번간 조사 일거 하나만 써놓은 이유가 몰라서 몰라서 경허선사가 전봉준과 관계에 있다는 걸 몰라서 그게 고금당 시인 줄 몰랐어요. 오 마이 갓. 그 다음에 계상공림사에 가면은 공림사라는 시가 있고 풍류경이라는 시가 있는데 여기 계상공림사에 와서도 경허선사가 맨날 시 속에서 뭐라고 쓰느냐면 시 속에서 공림사에만 오시면 내가 큰일을 도모했는데 좀 망설여진다 뭐 이런 내용. 그죠? 혼자 오신 것 같아.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혼자 앉아서 공림사에 오셔서 공림사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이 아래가 되게 좋더라고요. 내가 큰일을 도모했지만 비록 서툰 것이 있어. 눈물 날라 그래. 내가 삼수갑산 가려고 다 결정을 했는데 뭔가 서툴어.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혼자 결정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속리산 법주사에 가서도 속리산 법주사에가 선시가 남아있죠. 화일포, 옥천 화일포라는 곳인데 그 화일포에 가셔가지고 그 폭포를 보면서 뭐래요? 경허선사가
떨어지는 해를 바라보며 속리산 그늘 밑에 늙음하게 중이 슬퍼하느라라고 써있는데 슬퍼. 그러니까 이 화일포에 가서도 속리산에서 그 그림자를 보고 해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늙음하게 중이 슬퍼하느라고 썼는데 그 늙음하기가 몇 년? 55세. 그러니까 늙음하긴 늙음하기죠. 내가 이 늙음하게 무슨 팔자로 전봉준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됐으니 여러분 같으면 55세에 가고 싶겠습니까? 아이고 어쩌나 딱하죠. 그 다음에 또 속리산 법조사에는 서지나 강백하고 그 일화가 있죠. 경호스님 골탕 먹이려고 하니까 그 중요한 말을 해야 하네요. 무슨 말? 종사가 선사를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되지. 종사는 선사와 비교할 바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종사를 해도 선사가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12번째 대둔산 태고사에 가면은 여기도 몇 개가 남기는데 그냥 시정주와 하나만 써놓은 이유도 전봉준 장군의 관계를 몰라서 전옥년이를 데리고 거기 가서 대둔산에 가서 빗소리에 하루를 쉬노라 옥년이 노랑 이러면 쓰는데 몰랐어요. 계룡산 갑사도 마찬가지죠. 도노점수가 아니고 중요하죠. 점수도노예요. 그러면 점수도노는 누구를 향해서 했을까요? 우리 중생들에게 하는 말이죠. 점점 수행해서 담백 있게 쳐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계룡산 청년함은 경허선사가 왜 가셨을까요? 임진왜란 때 영규대사가 금산전투에서 화살을 맞아요. 그래가지고 부상을 당해서 영규대사의 본 사찰인 갑사로 가는 길에 청년함에 들렸는데 거기에서 갑옷을 벗어놓고 치료를 하시다가 갑사까지 가지 못하고 청년함에서 입적에 들어요. 아이고 그래서 나도 언젠가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대학교 때 우연히 진짜 갑사 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우연히 이 청년함을 들어가요. 아니 내가 못 산다니까 저 영규대사. 그래서 갔더니 청년함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마당에 그 툇마루에 앉아 있다가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곳이 갑사 청년함인데 그냥 길을 잃어서 우연히 들었다가 거기가 영규대사의 갑옷과 투구를 벗어놓고 영규대사가 병치료를 하던 곳이다. 오 마이 갓. 영규대사의 후신이 경허선사 다? 경허선사는 영규대사를 흠모하여 이곳 청년함에 들렀습니다. 그 다음에 계룡산 마곡사는 경허선사와 찌들찌들한 인연이 엄청 많아요. 왜? 경허선사의 친척이 이미 마곡사에서 출가를 했고 그걸로 인해서 경허선사의 형인 대허성원이 대원암으로 출가를 했고 또 거기서는 누구를 만나요? 망공도 가서 만나고 그 이후도 경허선사가 마곡사를 많이 가죠. 그래서 경허선사가 태화산이라는 시가 있는데 경허선시 265수 중에서 1, 2, 3, 4, 5가 다예요. 그리고 칠원절구에 있고 제마곡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허주장자 요 5개 다. 그러니까 태화산 1편, 제마곡사 3편, 기허주장자 1편 이 5개가 1, 2, 3, 4, 5가 다 마곡사에 관계되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마곡사에 관계되는 시는 없어요. 하지만 경허선사가 마곡사를 엄청 많이 들렸다 그런 기록이 또 남아있죠. 근데 저도 마곡사가 가장 많은 인연지예요. 우리 집의 원찰이 마곡사예요. 계룡산 신원사 그 다음에 호서 20년 이것도 마찬가지야. 영주삼이 그죠? 살인사건 있잖아요. 연천봉에 가가지고 내려오다가 등호남을 걸쳐서는데 등호 알죠? 등호남? 그래서 살인사건 일화가 있죠. 그 다음에 청양 장곡사는
무의당 비구니 장국사 보강암에 있는 비구니에게 무의당이라는 호를 내려주고 좋겠네. 무의당. 이름이 멋있죠. 그 다음에 밀씨와 팥씨. 이 무의는 곧 뭐예요? 땡땡이 있죠? 불이죠. 무의는 곧 불이라 이 비구니에게도 중도를 설하고 계세요. 근데 그 시도 엄청나게 그 중도를 설하고 있는 시가 있죠. 그 다음에 1화에는 청양 장국사의 누가 김자진 장군의 고향이 거기라고 합니다. 경호선사가 장국사 많이 데려가요. 그래서 장국사에 머물었는데 보강암 비구니에게 써진 법문이 남아있고 밀씨와 팥씨는 이것도 밀씨와 팥씨도 누구랑 만공과의 그 일화가 담겨 있어요. 근데 만공과의 일화가 담겨 있는데 밀씨와 팥씨도 역시 뭐가 있더라 땡땡이 들어있더라 이런 말이야. 땡땡이. 이 밀씨와 팥씨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수덕사 박물관에 무의당이라는 글씨가 남아있죠. 여기 있어요. 여기 무의당. 시도 굉장히 길어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일곱 줄, 여덟 줄, 아홉 줄, 열 줄, 열한 줄, 열두 줄, 열세 줄, 오 마이 갓. 대단해요. 그래서 무의당이라는 게 남아있고 부여의 무량사라는 절에도 경호선사가 들리셨는데 경호집에는 남아있잖아요. 그 다음에 천비산 중암이라는 묘각사라는 절이 있죠. 요거 산내면에 있어요. 또 대단해. 엄청난 법문이에요. 시법계당. 법계당에게 보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천비산 중암 묘각사에 법계당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는 법계당이 그 절에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가니까 초라해요. 묘각사가. 근데 그때는 여기에 강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경호선사가 여기를 들리셔가지고 법계당에게 경호선사는 주로 이 글을 남겨준 게 강백들에게 글을 남겨줬어요. 강백들에게. 즉 어디지? 여등하마상이라고 해가지고 등하마상이 그 범호사의 강백이에요.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거를 수십 장의 글을 남겨주시고 대단하시죠. 그 다음에 이 묘각사에 와서도 묘각사에 강당이 있어서 이 법계당에게 이 글을 남기시는데 완전 대박. 강의는 아직 강의 다시 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는 산내면이에요. 산내면 이 묘각사인데 내가 경호선사랑 인연이 많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 내가 대전에 살을 때 참 웃기는 일이죠. 머릿속에서 산내면이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제가 또 대전에 살아요. 근데 누군지도 몰라. 하여튼 우연히, 진짜 우연히 어디를 가서 딸기밭을 가재요. 그래가지고 딸기밭에 갔는데 거기가 알고 보니까 산내면이야. 오 마이 갓. 묘각사가 있는. 그 인생에서 전혀 생각지 않았던 곳을 우리가 가거든요. 한 번씩은 가나 봐. 약수암도 생각지도 않은데 약수암을 가게 되고 생각지도 않은데 청년암을 가게 되고 생각지도 않은데 이 산내면 묘각사를 가게 되고 이게 뭐지? 우리는 전생과 금생이 이어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여기가 중암사예요. 경호선사 당시에는 본래 절 이름이 묘각사랍니다. 그런데 중암이라는 스님이 거처한 후에 이 절 이름을 중암사로 바꿨어요. 산신각에는
영규대사 영정이 모셔져 있는데 묘각사에는 경허선사 당시에 왜 경허선사가 이 묘각사를 들렸나 했더니 역시 영규대사야. 이 경허선사와 영규대사 찌들찌들 인연이 엄청 많아요. 왜냐? 영규 나중에 내가 경허의 전생 한번 써보려고 그러는데 영규대사도 경허선사처럼 이렇게 구척 장신이었답니다. 그리고 기운이 어찌나 센지 겨드랑이가 날개가 달렸었대요. 그리고 영규대사가 갑사에서 출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갑사에서 그 승병들을 이렇게 그 훈련시키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에서 훈련시켜요? 공주 영은사에서 그 저기 승병들을 훈련시키거든요. 근데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나 공주 영은사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영은사를 가요. 계속 가요, 영은사를.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이게 영규대사가 제가 박사 논문 하면서 여러 가지 하면서 알게 된 거지. 그때는 뭐 거기가 영규대사 승병장이었다는 거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영은사를 가, 내가 자꾸. 그래서 영은사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절에 가서 마당을 소지하고 청소하고 법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와요. 공주에서 대학교 다닐 때. 공주교역대학 다닐 때 그 기숙사가 있거든요. 기숙사가 멀지 않아요. 그 봉황동인데 거기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영은사를 가. 미쳤나. 가가지고 거기 다 청소하고 소지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와. 그래서 경허선사 당시에 그 묘각사에 휴정과 유정, 영규대사 이렇게 그 3분의 영정이야. 임진왜란의 승병장이죠. 대장이야. 서산 유정, 사명 유정, 그 다음에 영규, 무슨 영규죠 이게? 아이씨, 나라 기허당 영규다. 기허당 영규, 오 마이 갓 등의 영정을 모신 삼충사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여기를 들리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계룡산 갑사로 이 삼충사가 사당이 3명의 충신을 모신 사당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2년에 화재가 나서 불교 강원은 소실. 가보니까 강원이 없어요. 쬐끄만해. 갔더니 절에는 주엉이 없더라. 그래가지고 너무 내가 안타까워가지고 거기서 스님을 기다렸는데 스님이 안 와. 그래서 불행하게도 그 법당을 못 들어가요. 문을 다 잠궈놓고. 그래가지고 우리 대중이 다 내려갔어요. 근데 나만 못 내려가. 발걸음이 안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계속 스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요. 그래서 어둑어둑해서 허겁지겁 내려가는데 내려가다가 스님을 만나요.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그런데 내려가다가 스님을 중간에 만났어. 그나마 바로 만났으면은 법당에가 삼배라도 하고 오는데 내려가다가 만나서 스님이 다시 올라가자는데 못 올라가. 너무 멀어요. 멀고 이미 대중들이 다 내려가서 차 안에서 기다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또 살아나네요. 깜짝 놀랐어요. 절이 작아요. 근데 강원이 소실됐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웅전과 산신각 등을 지어가지고 있는데 큰 절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왜 절에 가면 스님들이 없어요. 아주 속상해요. 비랑 그 절뿐이 아니에요.
금산보석사. 여기 경화선사가 뭐가 있대죠? 영규대사 피가 그 영규대사 피가 그 금산보석사 들어가는 입구에 있죠. 예, 그 그냥 뭐 누가 뭐라 그래 그거 비석하고 경화선사가 갔을 때는 그 뭐 각 있잖아요. 그 비석을 넣어놓는 그 각이 없어서 그냥 비를 맞고 쓸쓸히 서 있더라라는 글씨도 다 지워지고 뭐 그런 글씨 그런 시가 있어요. 근데 내가 갔을 때는 또 뭘 세워놨더라고 또.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천안 광덕사도 경허선사가 다녀가셨다 그러는데 경허집에는 남아있지 않고, 논산 관촉사도 경허선사가 여러 번 다녀가셨다고 하는데 경허집에는 시가 남아있지 않아요. 보령 왕대사도 경허 다녀가셨다고 하는데 경허집에는 남아있지 않아요. 서산 간호람도 마찬가지로 경허선사가 간호람도 여러 번 들락날락 하셨다는데 경허집에는 시에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부산 범어사는 무지하게 많지요. 거기에는 일단은 서문이 많아요. 범어사 설선사 개의서라는 서문이 있고요. 범어사 정섭 방암록 서문이 있고요. 이 서는 다 서문이에요. 그 글의 앞에 써는 서문 많아. 땡땡땡이야. 그 다음에 법어로는 여등엄화상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대작이 남겨 있어요. 16장. 16장. 일개인에게 16장? 아이고. 그 다음에 선시도 7월 15일 날 범어사 해하일이라서 해제날 7월 15일 해제날 써주셨고, 그 다음에 제범어사 보제루라고 해가지고 가니까 보제루라는 누각에 가서 뭐라고요? 내가 뭐더라? 하늘과 땅을 삼켰다 배앗는 내가 탄토객이더라 해가지고 경허선사가 자신을 탄토객이라 해서 하늘과 땅을 삼켰다 배앗는데요. 팍 하는. 그 다음에 1898년에 50살 때 오셔가지고 50세 때 오시죠. 그래서 거기서 고종 광무 2년에 오셔서 도비산 부석사에서 범어사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주지 시봉이 망공, 그 다음에 망봉만 가는 게 아니죠. 치문이도 같이 가요. 그 다음에 어디죠? 금능청암사를 거쳐서 범어사로 가가지고 영남 최초의 선원을 범어사에서 개설하고, 그 다음에 사좌 하안거를 거기서 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경허선사가 첫 번에 그게 되죠. 뭐가 돼? 초실. 그 다음에 범어사에서 선문차려 편찬 불사를 그 이후에 이뤄요. 1902년에.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선문차려를 만들었는데 경허선사는 선문차려를 이름을 한문차려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정법안장이라 했다 이런 말이요. 그래서 정법안장 서가 남아 있어요. 1903년에 그 정법안장 서를 쓰시죠. 그래서 경허선사는 뭐냐 이거 또 아직도 안 끝나? 일단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 이상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에이구.